점포 창업의 성패는 인지아마동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아마동이란 인구, 지역, 아이템, 마인드, 동향 등 5가지로 인구와 지역 경제 및 소비활동, 지역의 상권과 입지, 아이템의 적합성, 창업자의 경영 마인드, 경쟁 요인의 동향과 변수 등을 말합니다. 가맹점 창업자들이 창업 전 또는 창업 중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포 창업의 성공 법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입니다. 누구에게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쯔양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마동석보다 팔씨름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빨리 뛰지도 못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는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치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최고치가 있습니다. 2인분 먹던 내가 노력하면 3인분도 먹을 수 있고, 아령 10kg을 들던 내가 노력하면 15kg도 들 수 있으며, 100m를 15초에 뛰던 내가 노력하면 14초에도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도 노력하면 더 맛있게 먹거나 재미있게 먹을 수 있으며, 힘이 없어도 노력하면 관련 요령을 습득할 수 있으며, 빨리 뛰지 못해도 노력하면 더 오래 달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치를 쫓기보다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최고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치가 있는 반면에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최고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는 어정쩡한 준비와 노력입니다. 준비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치에 다다르거나 뛰어넘을 정도의 준비와 노력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경우 나름 준비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다는 둥 핑곗거리를 찾아 자기 위안을 하거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로부터 위안받기를 원하다 보니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결과 또한 반복될 것입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자 개개인의 최고치를 창업 전에 설정하고 창업 중에 그 최고치의 10%씩만 매년 초과 달성해나가도 그보다 몇 배의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계속 최고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최고치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치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최고치와 한계치의 경계선입니다. 간혹 한계치도 아닌데 미리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극복할 수 있는 최고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진 점포나 실패한 창업자의 대부분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통해 노력을 해보지도 않거나 어려움을 극복해보지도 않고 미리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준비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거나 상권이 안 좋아서 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등 부진하거나 실패한 이유를 합리화할 수 있는 온갖 핑곗거리를 찾아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핑곗거리 또한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당시 준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름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최고치에 다다르거나 초과 달성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창업자의 실패는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며, 최고치를 초과 달성할 정도의 준비와 노력 없이 업종을 바꾸거나 재창업을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경쟁이 덜 치열했던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웬만큼 노력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거나 부진 점포들의 공통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했다기보다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초보 창업자의 경우 창업의 준비 과정에서 배우거나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몰라서 점포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경력 창업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안 하거나 설령 실천하더라도 철저한 준비 없이 과거 경험이나 자기 생각대로 실천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세운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보 창업자의 경우 준비를 열심히 했더라도 어떻게 실천할지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경력 창업자는 철저한 준비 없이 과거 방식이나 자기 생각대로 실천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변화와 경쟁업체의 출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지만, 이 또한 핑곗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전 재산을 털어 창업하면서 그런 동향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예의 변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창업 준비가 철저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하고 고민하고 대비한 만큼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창업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한 후 창업해야 하지 않을까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현재 창업 중인 창업자도 창업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익을 증대하되 만약의 경우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매년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최고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최고치를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색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시장이든 시장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경쟁이 덜하고 얻을 수 있는 최고치가 많아지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시장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 한계치는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치는 가맹본부나 가맹점 창업자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보호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이나 시장 상황 등이 변경되거나 중소규모의 가맹점이 거대 자본의 대기업과 경쟁하는 경우 등은 아무리 시장이 크고 소비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 5만 명당 1개의 점포가 필요한 창업 아이템의 경우 브랜드를 불문하고 1000개 이상의 점포가 전국에 개설되면 흔히 포화라고 말합니다. 포화 상태가 되면 매출과 수익이 급감하게 되며 이는 유사 업종이나 다른 외부 변수 등의 영향을 받기보다 동종 업종끼리의 가격이나 비용 증가 등 치열한 치킨 게임을 통해 매출과 수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포화 상태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에 따라 시장 상황에 차이가 나는데 단기간에 시장이 포화되면 시장 전체가 공멸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장기간에 걸쳐 시장이 포화되면 경쟁력 있는 상위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나머지 하위 또는 후발 브랜드들은 진입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창업 아이템과 상권 입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창업하려는 아이템이 브랜드와 상관없이 창업 예정지에 얼마나 개설되어 있으며 그 지역의 인구 및 타깃 고객은 몇 명인지 등을 먼저 조사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한 후 창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창업 예정지는 매점 고객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에서 정한 영업지역보다 넓은 행정구역 상위 동 또는 구 단위를 의미하며 창업 아이템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창업 예정 브랜드와 같거나 또는 경쟁 브랜드 및 대체제에 포함되는 유사 업종의 브랜드까지 폭넓게 파악해야 합니다. 최고의 상권 입지는 한정되어 있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에 아이템별로 최적화된 합리적인 상권 입지는 예비 창업자들의 노력과 발품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최적의 상권 입지는 단지 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와 타깃 고객, 경쟁 브랜드 및 향후 시장 동향의 변화까지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 예정지의 인구 관련 정보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 국토개발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 이음, 상권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사이트,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등을 참고하세요. 가맹점 창업자들이 창업 전 또는 창업 중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포 창업의 성공 법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점포 창업의 성패는 인지아마동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아마동이란 인구, 지역, 아이템, 마인드, 동향 등 5가지로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인구와 지역 경제 및 소비활동, 지역의 상권과 입지, 아이템의 적합성, 창업자의 경영 마인드, 경쟁 요인의 동향과 변수 등을 말합니다. 인구와 지역 경제 및 소비활동은 점포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창업 예정지의 인구 현황과 타깃 고객의 분포 현황, 관련 지역의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은 창업 여부를 결정짓고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지역의 상권과 입지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동향까지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포 출점 지역 주변의 상권과 입지는 물론이고 동종 내지는 경쟁 업종의 현황, 대체제의 유무, 대형 점포의 출점 여부와 향후 계획, 도시개발 및 향후 변동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템의 적합성은 창업자와 아이템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상권 입지와 아이템 및 인구 분포와 아이템과의 관계까지도 적합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일지라도 창업자나 해당 상권 또는 지역 인구에 적합하지 않으면 창업 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창업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일 경우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고 해당 상권이나 지역 인구에 맞지 않은 아이템일 경우 고객 확보와 소비 활동이 제한되어 성공 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가맹점 창업의 경우 창업자의 의지대로
점포가 운영됨은 물론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창업자의 마인드에 따라 창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비중이 여타 창업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경영 마인드는 임직원을 통해 고객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당장의 이익만을 쫓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고 점포 운영에 필요한 경영, 교육, 영업, 관리, 마케팅 등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포 경영은 어떻게 할지, 교육은 얼마의 간격으로 어떤 교육을 할지, 영업은 영업 목표와 달성 방법 등을 어떻게 할지, 관리는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지, 마케팅은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할지 등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창업 전에 미리 준비한 후 꾸준하게 실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영업 전략에 있어서는 최소한 일주, 월, 연 단위의 최고치를 세분화하여 정한 후 이들 최고치에 미달할 경우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미리 수립하여 미달 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 미달 시 제휴 이벤트, 번개 이벤트, 몇 시 이후 가격 할인, 몇 명 이상 무료 서비스 제공, 단골 고객 초청 행사 등의 방법을 점포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요인의 동향과 변수는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경쟁 점포의 증가와 대체제의 등장은 창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창업 전에 미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창업 중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상권은 죽은 상권이거나 아이템이 그 상권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상권일수록 경쟁자와 대체제가 항상 공존하므로 그에 따른 준비 없이 창업하면 결코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려우며 경쟁자의 증가로 인해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점포 창업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점포 창업의 5가지 성공 법칙인 인지아마동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 전략을 창업 전에 미리 수립한 후 창업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최신 버전의 효율적인 점포 운영 법칙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평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가맹헌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였습니다.